유일한 무대이자 최고의 무대 2024 KBF 바둑리그 중계 시작합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투어가 시작되는 5라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즌 정규리그는 인천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덕분에 계속해서 인천에서 투어가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어지만 어느덧 리그 중반부로 향하고 있고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들은 더더욱 밀려나면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발을 해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5라운드에서는 어떤 팀들이 만났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정규리그는 11개 팀이 참가를 해서 11라운드 오전 3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펼칩니다. 네, 선수 구성은 각 팀 남자 3명, 여자 2명, 주전 선수 5명이고요. 후보 선수는 남녀 1명씩 총 2명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우승 상금 2천만 원, 준우승 상금 1,800만 원입니다. 자, 이번 시즌 총 11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팀이 있다면 김정선, 박종욱으로 이어지는 부천시 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역시 최고의 투톱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겠고 전라남도 팀 또한 신현석 선수를 필두로 홍근영, 김진호 이렇게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강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앞서 언급을 했던 부천시 팀이 현재 4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부천시 팀의 돌풍이 무섭게 이어지고 있고요. 전라남도 팀은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역시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광역시 그리고 에몬스 가구팀은 현재 승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개인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잘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네, 역시 최고의 투톱답게 두 선수 모두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백운기 선수의 전승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 뒤로 또 전라남도 팀의 신현석, 홍근영 이 두 선수가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자 선수들의 순위인데요. 부천시의 서수경 선수도 현재 4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서수경 선수의 분발이 정말 이번 시즌 빛을 발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다승왕을 차지했던 선수들이 일찌감치 패점을 안으면서 조금은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자, 5라운드 팀 대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에몬스 가구가 쉬어가고요. 넥스트월드 울산과 부천시가 만났고 경기도와 부산 이붕장학회, 대구광역시와 인천 SRC팜이 만났습니다. 이어서 부안 붉은 노을과 충청북도 그리고 전라남도와 한국 바둑중고등학교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넥스트월드 울산과 부천시의 만남인데요. 이 넥스트월드 울산은 지난 시즌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기세를 이번 시즌에는 부천시 팀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강팀이 만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과연 오더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회 현장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KBF 바둑리그 5라운드가 치러지는 인천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장소가 살짝 옮겨지기는 했는데 역시 같이 인천에서 진행이 되고요. 5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인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친분도 두터워졌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항상 경기 전에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고 있죠. 네, 경기를 우승과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 KBF 바둑리그 2차 경기 대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주최 주관사이신 대한바둑협회를 대표해서 강진열 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리그를 대표하신 이곳 인천광역시합협회 최병덕 회장님. 반갑습니다. 인천 바둑 방송에 받은 인천 바둑협회 최병덕입니다. 부천시가 단독 지금 4연승으로 단독 선두에 나섰는데 어느 팀이든지 부천을 한번 좀 꺾어 주십시오.
기세가 지금 너무 등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오늘 하루도 열심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천과 부천은 뭔가 이웃 같은 느낌인데 부천시의 이 화력을 좀 잠재워줬으면 하는 멘트가 나왔어요. 네, 강력한 도발 멘트가 등장했습니다. 자, 선수들이 대국하는 모습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이선아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이번 시즌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신예 선수들이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5라운드에서는 부천시와 넥스트월드 울산이 만났는데요. 현재 부천시의 화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치러질지 궁금합니다. 자, 사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부천시와 넥스트월드 울산이 만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 명단을 보니까 왜 잘 나가는지를 알겠어요. 네, 역시 부천시 팀은 김정선, 박종욱의 이 서수경 선수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넥스트월드 울산 팀 또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력 자체가 골고루 잘 이루어져 있는 강팀입니다. 네, 특히 2장에서 만난 김수영 선수와 서수경 선수인데요. 여자 랭킹 1위와 2위의 만남이기 때문에 좀 눈길이 갑니다. 자, 오늘 서수경 선수와 김수영 선수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두 선수 여자 랭킹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한판이 될 것 같아요. 네, 서수경 선수는 최근에 랭킹 1위 자리에 등극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 김수영 선수는 조금은 미끄러졌다가 다시금 랭킹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신성과 KBF 바둑리그의 여제의 만남인데요. 리그 최다 승자의 변함없는 클래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결국 대국 내용에서 리그 최다 승자의 또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한판이었습니다. 자, 넥스트월드 울산팀의 김수영 선수입니다. 1990년생이고요. 현재 여자 랭킹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역대 리그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승이 넘는 승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수경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 두 선수의 대국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 대국은 김수영 선수의 흑, 서수경 선수의 백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김수영 선수는 지난 시즌 출산 관계로 좀 정규리그에 많이 출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출산 이후에 몸을 회복하면서 성적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워낙에 이 실력 자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고요. 김수영 선수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는 조금은 다소 많은 등판이 있지는 않았고 또 아쉬운 성적표를 들긴 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내면서 이 소속팀 넥스트월드 울산 팀이 우승하는 데 큰 기여도를 선보였죠. 올해 진행이 되었던 대통령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 우승으로 인해서 대회 2연패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 대통령배 때는 임신한 상태로 대회에 출전했는데 우승까지 차지했죠. 흔히들 또 2대1의 싸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역시 또 엄마의 위대함을 보여줬죠. 대통령배 2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김수영 선수가 사실 정말 많은 우승을 기록했지만 개인전 2연패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죠, 역시. 그리고 또 서수경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자 랭킹 1위 자리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딱 1년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23년 11월에도 이 두 선수가 1, 2위를 나란히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랭킹이 이렇게 1년간 또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수경 선수는 지난해 노사초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올 초에 진행되었던 입단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었는데
4명 중에 3명이 입단을 하는데 그때 입단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입단대라는 무대 자체가 워낙에 또 중압감이 심한 무대다 보니까 평상시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선수들이라면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서수경 선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 KBF 리그에서는 현재 유일한 전승자이기도 하고 1라운드부터 승리를 거둔 면면을 보면 이우주, 권가양, 전유진, 악지우로 이어지는 라인업인데 정말 강자들을 상대로 중요한 승리들을 해냈습니다. 정말 상대했던 선수들 명단을 보니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까지 강자들을 연거푸 꺾었네요. 네. 서수경 선수는 2019년도에 이 KBF 리그를 데뷔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2승 15패로 좀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확실히 랭킹 1위 자리도 등극을 하고 자신감도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점점 리그에도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입단이 목표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입단 대회에서의 탈락이 조금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또 도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입단 대회에서는 또 입단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앞서 넥스트월드 울산과 부천시의 오더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양팀 모두 강자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오더에서 제외된 선수 명단을 보더라도 울산팀은 정지우 선수가 제외되었고요. 부천시는 이준수 선수가 제외되었는데 모두 상위 랭커 선수들입니다. 네. 워낙에 또 층이 두터운 강팀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오더에서 제외를 했다기보다는 좀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쉬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이대로 맞붙었는데도 정말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쉽게 예상이 안 됩니다. 네. 넥스트월드 울산팀은 이번 시즌 좀 팀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을 다퉜던 함양산삼에 속해 있던 2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팀을 좀 보강했고요. 김용환 선수와 백운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워낙에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KBF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거는 기대가 클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부천시 팀이 현재까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워낙에 또 전력 보강이 잘 됐기 때문에 당연히 리그 첫 스타트부터 기대가 상당히 컸을 것 같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일단 이번 시즌 서수경 선수와 박종욱 선수를 영입했는데 여자 랭킹 1위 그리고 주니어 랭킹 2위의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팀이 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단체전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간의 팀 호흡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그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 있죠. 자, 우상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정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칸 굳힘에서 백이 바짝 다가가고 흙도 협공에 넣고 귀를 붙이는 이 귀가 또 상당히 좀 허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일찌감치 붙여서 실리를 차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저수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행마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행마인데 이수에 대한 의도라면 역시 흙이 받아줬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또 막아갈 수 있는 이런 모양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두어가는 거죠. 그래서 흙도 여기서는 물론 받아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어가면서 더욱더 타이트하게 두는 수법도 있고요. 아예 반발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다 가능한 수법들인데 선수의 성향에 따라 조금은 갈릴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수영 선수는 반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김수영 선수는 좀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그냥 받아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발이 조금 더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러니까 서수경 선수는 귀를 다시 한번 파고드는군요. 역시 흙이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도 이곳 간격, 흙의 약점을 노려가는 행마가 바로 등장하죠. 두지 않고 좀 느슨하게 두어가는, 예를 들어 이곳을 받아준다면 그때 흙이 똑같이 받더라도 이제는 백이 단수치고 막아가는 행마가 여기 끊기는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김수영 선수는 현재까지 2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넥스트월드 울산팀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영 선수가 이 KBF 리그 통산 전적이 103승인데 네. 역시 여자 선수들 중엔 최다승을 보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개인 다승왕 기록이 많지 않더라고요. 2018 시즌 유일하게 개인 다승왕을 차지를 했었는데 워낙에 늘 잘해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또 개인적인 기록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조민수 선수가 너무 많이 차지했어요. 시니어 선수인 조민수 선수가 정말 항상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승을 정말 많이 차지했거든요. 김수영 선수는 2012년 원년 시즌부터 참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록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개인 다승 상위권 기록에 김규리 캐스터도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처음에만 반짝하고 너무 금방 말아먹어서 아쉽게 이렇게 막 단연간 꾸준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성적이 꾸준히 떨어져가지고 네, 마지막엔 큰 상처를 안고 그만뒀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네, 반가운 그런 이름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기록은 왜 찾으시는 거예요? 한눈에 띄더라고요, 제 눈에는. 김수영 선수가 지금 통산 100승이 넘었는데 이 리그 아마추어 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최초로 100승을 돌파했고요. 보니까 김정선 선수가 100승을 곧 앞두고 있더라고요. 네. 김정선 선수 또한 원년 시즌부터 참가를 해서 참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이 좌상 부근에서 행마는 네. 조금 이색적으로도 느껴지죠. 좀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네, 흙이 걸쳤을 때 백이 그래도 흙돌이 이곳에 있을 때 붙이는 행마가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서수경 선수는 아예 이 상변을 굳혀주면서 좌변 쪽에서의 발전성을 키우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상 부근 같은 경우는 백이 이런 곳을 둬서 응수타진을 빨리 해보고 싶기도 해요. 이 수에 대한 의미는 흙이 뭐 다른 곳을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찝을 때가 매력적이죠. 여기 나가는 것까지 가능해지면서 물론 흙이 아래로 받으면 건너갈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굴복인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또 이런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흑의 간격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서수경 선수가 붙이는 정석을 선택했고요. 상변 쪽에 있는 103점은 좀 가볍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공격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이고 워낙에 또 제 할 일을 다 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볍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수영 선수도 이 돌에 대한 공격을 아예 하지 않죠. 빠르게 좌변 쪽으로 향하면서 좌변의 백의 발전성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넥스트월드 울산팀은 3승 1패 그리고 부천시 팀은 4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천시 팀은 승리를 거둘 때마다 대승을 많이 거뒀어요. 역시 선수들이 팀 호흡이 잘 맞는다고도 느껴지고 다 같이 이렇게 기세를 타면 그 기세가 또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천시 팀의 이번 시즌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 내에 또 주니어 랭킹 1위와 2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든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가 이미 3명이나 되기 때문에 팀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선 좌상 쪽에서 먼저 견제를 하는데요. 상변 쪽에 있는 흙의 형태는 좀 괜찮을까요? 약간 엷어 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백이 또 아주 많은 포인트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언제나 백이 이런 곳 치중을 오면은 상당히 좀 엷은 형태기는 하죠. 흙이 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이어나가면 흙도 싸움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흙도 돌이 같이 가볍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곳에 흙돌들이 쌓이면 여기 또 봉쇄당하는 자세 자체도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도 어느 정도 좀 쉬운 마음 편한 그런 작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상변을 그냥 짚어가는 정도로 처리하네요. 서수경 선수도 보면 기풍 자체가 아주 전투적이진 않아서 이곳에서도 급박한 전투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좀 무난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선수의 바둑도 저희가 지켜보면 힘이 좋은 선수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운영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네. 전체적인 밸런스도 잘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수읽기가 주무기라고 느껴져서 상대가 좀 무리해 온다거나 할 때 응징하는 능력이 좋게 느껴집니다. 예전부터 승부를 참 잘하는 이기는 힘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남편인 송홍석 선수와 함께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 보급도 하면서 또 아이를 직접 키우기도 하면 아무래도 바둑 공부를 전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실력 자체가 또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뭐 상위권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에 최영기 선수가 아이들을 재워놓고 인공지능을 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참 말이 쉽지 이 결코 쉬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시즌에 챔피언 결정전 둘 때도 김수영 선수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가 계속 오는 바람에 잠을 아예 못 자고 왔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좀 검토실에서도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이 어깨를 짚고 흙이 받을 때 치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로 받아주기를 주문을 한 건데 여기서 김수영 선수가 받아주지 않고 여기를 끼워버렸어요. 상당히 좀 기세가 좋은 수라고 볼 수 있겠고 단수를 치면은 이제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이 기존에 어깨 짚고 치받아간 이 백돌 두 점을 잡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우측에서는 빵 따냄을 하기는 했지만 이 백돌들 전체가 워낙 약한 돌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곤마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요. 백도 여기서는 기세로 이곳 뚫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반발을 하나요? 네. 일단 흙이 이곳을 끼우면서 이 백돌 세 점을 취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백도 역시 이곳 뚫어가면은 실리로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할 만한 진행입니다. 서수경 선수도 반발입니다. 상변 쪽에서 뭔가 큰 전투가 일어날 것 같진 않았는데 기세가 충돌하고 있네요. 네. 이 두 선수가 서로가 서로를 좀 어느 정도 의식이 되는 존재들일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김수영 선수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자 아마바둑계 1위 자리를 지켜냈었는데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현재는 또 서수경 선수가 그 랭킹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을 수 있고요. 저 자리는 흙이 끊는 게 잘 안 됐을까요? 역시 끊는 게 정수였습니다. 네. 역시 좀 날카로움을 갖고 계신데 여기를 흙이 끊었어야지 백이 받으면 이렇게 둬서 이 백돌 한 점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끊어갔다면 백도 이한점을 취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양상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흙의 그래프가 하락한 이유는 백이 이한점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돌아갈 때 백이 잡아서 자세가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네요. 좀 쉽게 처리를 하니까 백의 그래프가 확 올라갔습니다. 흙의 입장에서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네. 바꿔치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백이 뚫어가서 이렇게 잡아낸 이곳이 집으로 좀 커 보이죠. 흙이 취한 것보단. 우선은 서수경 선수가 상변 쪽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니까 서로의 형태가 꽤 단단하네요. 그렇죠. 백은 이 우변에서 실리 그리고 상변에서도 실리가 괜찮고 좌도 탄탄하고요. 흙은 이 우상과 상변의 실리가 있고 하변에서의 발전성을 좀 많이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역시 흙보다는 백이 실리가 탄탄해 보이기 때문에 하변에서 최대한 키워보는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하변을 좀 키워갑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살펴보니까 김수영 선수는 울산팀으로 출전을 했고 서수경 선수는 경남팀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양팀 모두 멤버 구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울산팀은 김민주 선수, 김수영 선수, 송예슬 선수, 정지우 선수였고요. 경남팀은 박예원, 서수경, 조시연, 조은진 선수였는데 모두 KBF 바둑리그 강자들인데 탈락을 했습니다. 정말 이 강한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들인데 어느 정도 좀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 결과가 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외의 결과죠. 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꽤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백이 밀어갔을 때 흙이 막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교환이 된 이상 백은 여길 잇는 것과 이 자리 끊어가는 등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생겼어요. 흙 입장에서는 이곳을 받아주기보다는 차라리 백이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중앙에서 두텀을 유지해 갔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하변의 발전성과 또 호응을 해볼 수도 있었거든요. 여길 받는 것 자체가 크지 않은 자리였고 받아주면서 백의 활용 수단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서수경 선수 좀 여유 있게 흙의 형태를 지워갑니다. 저수에서 좀 형세에 대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네, 형세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는 한 수고요. 일단은 흙이 이 하변의 발전성이 좋기는 한데 두터움이 아주 강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백이 줄 때 당장 어깨 짚어가는 것도 가능했고 침투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상당히 유연하게 삭감에 나섰습니다. 이 두 수가 딱 지금의 형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인공지능은 이 수가 정수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지만 역시 불리하다고 느끼는 흙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백을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쉽게 몰릴 만한 돌로 보이진 않죠. 네. 앞서 그냥 짚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자세가 더 나오네요. 좌기 쪽에 흙이 밀어가거나 하는 것은 당장은 큰 자리가 아닌가요? 이곳은 네. 집으로는 사실 상당히 큰 자리인데 백 입장에서도 흙이 밀어오면은 이렇게 벌려서 맛보기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괜찮을 만한 자리여서 사실 이렇게 교환되면 집만 따지고 보면 여기 밀려있는 게 이득일 수 있지만 이 백돌을 몰아가는 그런 변화와 연계가 된다면 백돌이 여기 위치에 있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좌변 쪽에 간격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두 선수 모두 그 자리는 생략을 하고 있고요.
김수영 선수는 이 102점을 몰아가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이 백돌 2점 몰아보고 그리고 이 우변 간격이 약간 넓기는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자리 붙여서 뭐 이런 수법 또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백을 귀찮게 해야 돼요. 흙이 여기까지 씌워오고 백이 한 발 더 들어가서는 집의 균형이 조금 더 무너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흙은 계속해서 좀 판을 최대한 어지럽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들여다본 수의 서수경 선수는 그냥 잊지 않았네요. 좀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어서 받는 게 인공지능은 정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밀어간 것은 흙이 어차피 이 자리를 끊는 것은 단수 쳐서 여기서는 쭉 단수 치고 막는 것도 가능하죠. 사실 이렇게 알기 쉽게 두고 흙이 여기 끊어오면은 이 한 방도 너무 아프고 모양을 갖추는 순간 귀의 흙돌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흙이 도도 이 정도라면 여기 건너가게 해주는 거는 어차피 애초부터 이 정도 흙집은 허용할 의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런 자리는 항상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요. 네,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서수경 선수가 응수하는 게 또 궁금하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응수들이 가능합니다. 역시 위로 늘어두는 것, 위로 늘어둔다면 우변에서 실리가 깨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더라도 백돌이 그래도 중앙 쪽으로 향하다 보면 점점 이 백돌들한테 힘을 또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죠. 중앙으로 향하는 방향. 위로 늘거나 위로 젖혀놓고 이런 식의 행마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좀 더 실리에 민감한 수라면 역시 젖히고 끊고 이렇게 밀어간다든지 해서 응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흙이 또 이런 식의 대응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는 이렇게 밀어붙임 당하면은 백이 차단당하는 순간 상당히 또 엷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 백돌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 지금 우변에서 너무 실리로 버티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수경 선수는 지금 현재 형세를 또 괜찮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버티는 행마가 역시 등장하지 않았죠. 가만히 늘어둡니다. 이러면 이제 김수영 선수도 가르는 데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백이 많이 앞선다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의 여지가 꽤 많아 보여요. 그렇죠. 상변 쪽에서 처리가 생각보다 백이 많이 좋았나 봐요. 이게 단순히 보더라도 서로 이렇게 상대의 돌을 취하긴 했는데 흙이 취한 이 공간 자체가 훨씬 작아 보입니다. 백은 흙집을 깨면서 흙돌을 잡아냈기 때문에 확실히 백이 잘 됐다고 느껴지고요. 서수경 선수의 판단은 우변에서는 이 정도 깨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간결하게 두고 선수 뽑아서 여기만 젖히면 이 백돌 안정취하면서 역시 하변 흙 실리 깨는 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제가 보기에도 이 흐름은 백도 불만 없어 보입니다. 거기 밀어간 자리는 백한테 이 자리 받아달라고 응수를 강요를 하는 건데 글쎄요. 흙돌이 이곳에 오기 전에 그래도 이런 자리 하나 둬서 좀 백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느낌으로 행마를 가져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붙이는 순간 백돌이 너무 깔끔하게 연결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백이 붙이면 흙이 더 이상 끊어가기는 좀 힘든 형태인가요?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딘가 끼우면은 돌파는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끼우게 되면은 이거는 빵따냄을 하고 귀에서 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곳이 백이 너무 두텁고 흙이 여기서 백돌 전체를 잡지 못한다면 실리로 이득을 크게 보는 것도 없죠. 그렇다고 여기서 반대로 끼우는 것은 역시
백이 이렇게 때려버리는 순간 단수 치더라도 이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흑이 단점이 생각보다 많죠. 백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백이 연결이 됐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흑이 약간 싱거움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백을 노려가는 것보다는 실리로 쫓아가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확실히 흑이 좀 흐름이 꼬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수경 선수가 현재 여자 랭킹이 1위이긴 한데 KBF 바둑리그에서는 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서수경 선수가 또 정규리그 성적도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전혀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이 되면 정규리그 성적은 조금 안 좋았더라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힘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수경 선수가 또 최근에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좀 경험적인 부분들은 리그를 거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선수들이 이렇게 KBF 바둑리그 대국할 때 모습들을 보면 각 팀마다 한 판이 수순 중계가 되거든요. 그 중계 대국 두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방송 대국은 그 부담감이 더하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저도 내셔널 바둑리그 시절에 가서 선수들이랑 얘기하면 선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중계판이 누군지 그걸 확인하고는 했었는데 이 중계대국이면 바둑이 좀 불리하면 사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수도 많이 구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중계대국이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 또한 또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 약간씩 또 갈리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중계대국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 진짜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ESFP 연예인이시네요. 예, 사실 선수들 대부분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의 이런 바둑을 보는 네.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90%가 넘어갔고 집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대국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할까요? 지금 일단은 서수영 선수가 흑이 이렇게 두어가고 있는 이 수법들에 대해 강경 대응은 없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대응을 했고 흑도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우변에서 백진을 깨고 자리도 잡았습니다. 최후에 등장했던 이 교환으로 백이 가만히 내려섰다면 여기서 한 집 반 정도 더 우세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교환이 되면서 흑이 이제는 정말 탄력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접전에서 흑이 조금이나마 풀렸다고 느껴지고요. 아마도 이 두 대국자가 체감하기에는 저 정도 승률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이 편한 것만큼은 두 선수 모두 좀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김수영 선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대구팀의 안방 마님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 처음으로 울산팀으로 팀을 옮겼고요. 지난 시즌 인터뷰를 보면은 울산팀의 그 팀워크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최고의 팀워크를 좀 자랑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또 한 번 더 뭉쳐서 또 다 같이 그 호흡이 올해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뭐 지난 시즌은 김용환 선수와 백운기 선수가 아닌 임지혁 선수와 최우수 선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었는데 이 KBF 바둑리그 팀 우승이 처음이라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생각보다 역시 이 한 리그에서 우승을 경험해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있으신가요? 경험이? 저요. 네. 뭐 퓨처스 리그
퓨처스 리그 소속으로 그때 저희 소속팀 바둑리그 팀이 우승을 차지를 해서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퓨처스 리그 소속팀은 준우승까지는 한번 차지를 해봤었는데 참 우승을 경험해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어떤가요? 그때 역할을 충분히 하셨나요? 아, 그때 제가 그 최종국에서 승부판을 이겨내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괜히 물어봤네요. 차이가 많이 좁혀졌는데요. 여기를 붙인 수가 등장하자마자 차이가 많이 좁혀졌는데, 지금 이 수는 이 우상 쪽 백도를 안정을 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수로는 이 타이밍에 여기를 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를 둬서 네. 흙이 위로 받으면은 끊고 이어서 이 잡혀있던 백도를 다 살아가라는 뜻이고, 한 점을 끊어서 받는다면요. 이렇게 끊어서 받으면은 그때 둬도 이 교환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교환입니다. 이렇게 두면 나중에 이으면 당연히 흙이 이곳으로 향해 있는 것은 위로 이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장에 움직이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끊고 위로 이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여기를 붙인 순간 이 백을 움직이는 게 사라졌고, 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좀 살려고 시도를 할 텐데, 글쎄요. 물론 서수경 선수가 형세를 괜찮다고 느끼는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급하게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상단 쪽에 흙의 형태가 그렇게 깔끔한 형태는 아니었는데 붙이는 수로 인해서 모양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집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바둑이 괜찮다가도 이렇게 낙관하는 수가 몇 수 등장하면 바둑이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지금은 아예 5대5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인공지능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즌에 넥스트월드 울산이 우승을 차지하면 단장님께서 모든 선수들을 영화에 출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게요. 소식이 없는데요. 혹시 이미 촬영을 했을까요?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게 정지우 선수는 공포 영화에 출연을 시킬 것이다. 네.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또 잘 어울리는 느낌도 들고요. 왜요? 평소에 좀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역시 안정을 취하고 나니까 그래프는 오히려 흙도 이제는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냥 알 수 없는 승부가 돼서, 그렇게 되었다면 오히려 김수영 선수 쪽이 흐름이 괜찮다고 봐야죠. 서수경 선수는 여전히 낙관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세 자체는 5대5지만 어떻게 보면 서수경 선수가 조금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냥 받아주진 않고 한번 끊어봅니다. 일단은 그냥 받게 되면 이 흑돌 한 점의 값어치 자체가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키워놓고 받으려는 생각인데 이미 약간 흐름이 꼬였어요. 뭔가 형세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김수영 선수가 계속해서 노리던 돌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수경 선수가 좀 안일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격차가 많이 좁혀졌겠죠? 네. 그냥 나간 걸로는 단수를 하나 쳐놓고 있는 게 조금 더 괜찮았다는 평가고요. 큰 차이가 있는 실수는 아닙니다. 중앙에 흙의 형태가 꽤 두터워지겠는데요? 그렇죠. 여기 막는 곳까지 오면은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결국 응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또 받아야 되는군요. 흙이 이부근이 선수면은 생각보다는 흙이 모양을 아주 넓혀가는 것까지도 염두에 갈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처리는 서수경 선수도 확실히 당했다는 느낌을 받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중앙 쪽이 포위망이 완벽하게 막혀있지 않던 상황에서 서수경 선수가 좀 안정을 급하게 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 번 더 응수가 필요하다는 게 백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어떤가요? 중앙에서 흙이 몇 집 정도가 나야 되나요? 좌상부터 한번 볼까요? 25집에 30집 정도, 33에 35, 40, 42. 백은 40집이 약간 넘는 상황이고 흙은 10, 12, 14, 18, 20, 28, 30, 38, 40집이 약간 넘죠. 그리고 여기도 집을 제가 전혀 세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흙이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세어봤을 때는 중앙에서 덤 이상 만들어내면 흙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밀고 오는 이 자세 자체가 상당히 좀 거슬려요. 아예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끊고 나와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다시 살아나네요. 신경이 쓰입니다. 뭐 하나 젖혀놔야 되나요? 네, 하나만 젖혀놓으면은 지켜졌는데 이 자세 자체가 결국에 또 단수 한 방 맞으면은 썩 유쾌하지가 않죠. 이제는 백도 중앙의 흙 두터움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중앙에서 결국 좀 전투가 일어나야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쪽은 서수경 선수보단 김수영 선수 쪽이 무게감이 실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바둑은 다시 한번 만만치 않아졌는데요. 이 중앙에서 흙의 형태가 그대로 집으로 굳어진다면 김수영 선수 쪽에서 오히려 이제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백돌이 너무 좀 경직되어 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사실 하변을 백이 깬 것은 기존부터 이루어졌던 상황인 거고 우변이 다 깨지면서 오히려 이 우중앙 쪽의 흙이 세력이 너무 좋아져 버려서 상변 백이 잡고 나서부터의 형태를 다시 그려보면 그 이후에 백이 얻어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서수경 선수는 끊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은 깊숙하긴 해야 돼요. 앞서도 저희가 형세 판단 해봤지만 네. 완만하게 삭감을 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집으로 인정을 해준 순간 바둑을 보시면 백이 여기 집 지어주게 되면은 그런 과정에서 두터움을 얻고 추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추격할 만한 공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만하게 가기보다는 아예 깊숙하게 이 백돌 한 점을 살리거나 아니면 이런 곳을 연계를 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곳까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서수경 선수에게 좀 숙제가 생긴 느낌입니다. 중앙 삭감이 중요한 장면인데요. 김수영 선수와 서수경 선수의 KBF 바둑리그 5라운드입니다. 중앙에서의 접전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